지역 곳곳에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0여 년 전 전국 7대 도시란 명성이 자자했던 마산의 지역 경기는 벼랑 끝에 놓였는데요. 대형 백화점이 떠나고 올해 NC다이노스 홈 경기까지 중단되면서 상권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마산 시민 또 지역 상인들의 고심이 깊은데요.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 지역구 시의원인 문순규 창원시의원 그리고 서문병철 창동통합상가 상인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마산 사실 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전국 7대 도시로 불릴 정도로 그 명성이 대단했는데 당시 어느 정도였습니까? 마산은 뭐 1970년대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전국 7대 도시라는 가장 큰 명성을 가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990년 초반까지 인구가 50만에 이르렀고요. 네? 그 경남에서 가장 큰 도시였죠. 이것은 그 1964년에 설립된 우리 한일합성을 비롯한 섬유공업 도시, 네. 그다음 마산 수출 자유지역, 이 두 개의 어떤 경제축이 마산의 발전을 이끌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당시에 한일합성에 근로하던 그 종사자 수가 2만여 명. 수출 자유지역에는 그보다 더 많았겠죠. 네. 예, 그 정도로 인구가 많았고요. 지금은 이렇게 마산 수출 자유지역 인구 그 종사자 수가 6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마산이 정말 그 경제나 마산의 또 도시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네. 뭐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제가 그 시절을 직접 겪어보진 못했습니다만 남아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그 역사는 대단했는데 우리 상인회장님께서는 창동에서만 요식업을 30여 년 정도 하셨다라고 예. 들었는데 예. 어린 시절 저도 창동으로 늘 놀러 갔습니다만 예. 그 당시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창동은 그 97년도 IMF 때 굉장히 힘들었죠. 네. 그래도 IMF 때도 창동은 괜찮았습니다. 그 부산의 남포동 상권에서 네. 저희들 개나갈 정도로 굉장히 저희들 상권은 좋았죠. IMF 때도 괜찮았다. IMF 때도 괜찮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2000년 초반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지금 침체기를 겪으면서 지금 뭐 창동예술촌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 그때 빈집부가 굉장히 속출했습니다. 정말 심각했어요. 네. 그때 이제 시에서 또 도에서 여러 정부기관에서 좀 주셔가지고 그나마 이제 맹명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옛날에 창동은 뭐 경남의 대표 상권으로서 네. 또 경남의 명동이라고 그랬죠. 경남의 명동. 정말로 뭐 음식점 그 당시에 80년대 정도에는 뭐 창동에 그 사거리 주로 젊은 먹거리 상산길 위주로 해서 네. 노점도 다 있었고 네. 그때 뭐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뭐 창동에서 거의 다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보면은 영화관도 창동 전체에 영화관이 창동을 전체를 보면 멀티플렉스였습니다. 창동에 네. 영화관이 다 몰려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문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인합성이나 여러 가지 있고 수출 자유지역도 있고 그 다 맞물려지면서 또 경남 전체에서 어쨌든 그 창동을 몰려들었죠. 네. 그 상권 전체를 다 이루는 이렇게 좀 멋쟁이들은 네. 다 창동을 다 왔죠. 네. 지금도 뭐 저희들 창동은 쇼핑의 그로 주로 이루고 있지만은 네. 하여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군요. 예. IMF도 이겨낸 창동. 공감이 가는데 자, 이렇게 부흥기를 누렸는데 마산의 현재 상황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인구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예. 우리가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1990년 초까지 50만 명이 이르던 인구가 지금은 36만 명, 무려 뭐 14만 명이 뭐 줄었고요. 네. 이게 뭐 원인을 따져보면은 가장 큰 이유는 한일합성을 비롯해서 마산 수출 자유지역 이것이 무너진 것이죠. 네. 이 경제의 두 축이 무너지면서 인구가 많이 빠졌고요. 두 번째로는 뭐 앞서 우리 상인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창원이 국가산업단지로 급격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인구가 네. 마산에 있는 인구가 창원으로 네. 유출이 되는 그런 것이 뭐 두 번째 이유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이런 옛 명성을 좀 되찾고자 정책도 또 예산도 투입을 하면서 여러 제도협 방안을 내놓았는데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게 우리
지금 우리 마산 수출 자유지역 그쪽으로 가보시면은요, 2012년부터 구조 고도화 사업이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식 우리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공장들을 현대식 공장으로 그렇게 변모시키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고요. 2024년도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아주 캐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발의 어떤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국가의 정책 지원이나 자금 지원도 보다 활발하게 네.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그린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수출 자유지역이. 네. 그리고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라는 것으로 이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약 4,600억 원 네. 국비를 포함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수출 자유지역에 투입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주력 사업으로는 미래차, 지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미래차 거점 중심, 미래차 중심의 어떤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도도 가지고 있는 아주 비전을 잘 제시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네, 미래는 뭐 말씀 들어보니까 좀 밝아 보입니다만 문제는 지금을 견뎌야 미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권 상황도 좀 녹록치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제가 합성동을 가보니까 큰 도로에 있던 상가들이 예. 많이 비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 마산의 대표 상권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창동이 힘들어지고 또 합성동까지 이제 여파가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합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쇼핑이 무너지면서 젊은 친구들이 지금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고 네. 그리고 가성비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야구장 그 특히 야구장도 중요하고 야구 NC파크 야구장도 중요하지만 그 시외버스 터미널 네. 급격하게 지금 줄었다더라고 한 40% 이상. 40%나 예, 줄었어요. 유도 인구가 40% 정도 감소를 했다 하니까. 네. 그 인구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지하 지금 대형 포레몰도 지하 거의 폐점 위기 정도로 몰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너무 상권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 어떻든 지금 좀 살려달라 지금 아우성을 하고 있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NC파크 야구장 문제가 굉장히 큰 대두가 되고 있는데 네. 저게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쪽 야구장 보면 그 산호시장 야구장 그 상권뿐만 아니라 네. 합성동 상권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또 창동 전체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저는 단순한 NC파크의 어떤 그 울산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소상공인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원인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좀 차차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시외버스 터미널에 어떤 버스 이용객들 감소하면서 유동인구가 크게 줄었다. 예, 예. 그게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예, 그렇군요. 좀 예.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마산의 또 최대 대학 상권 대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여긴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댓글이 더 힘들죠. 지금 왜냐하면 경남의 대표는 경남대학교인데 젊음의 거기고 근데 지금 거기 한 30% 줄었어요 학생 수가. 많이 줄었네요. 예, 학생 수가 30% 주니까 더 힘들고 그리고 네.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의 어떤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보면 그 술 한잔 먹고 대학교에서 막 1학년, 2학년 보면 이제 단체 회식도 좀 하고 모임도 많이 모임도 하고, 하고 또 동아리 모임도 굉장히 활발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개인 문화 이쪽으로 대두가 많이 되면서 네. 소비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뀐 거. 그것도 하나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뭐 유동 인구도 줄고 학생 수도 줄어서 지금 이렇게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뭐 원인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죠. 다른 지역 상황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마산에는 또 최근에 대형 백화점까지 떠나면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상권 침체 배경 전체적으로 좀 뭐라고 진단을 하시는지요? 이게 뭐 마산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이게 코로나, IMF나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일상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요. 네. 예,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기업
기업의 어떤 그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네. 사실 그러면 근로자들의 소득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것이 1차적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물가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사실 올랐습니다. 아. 물가 상승이 두 번째 요인이다. 네. 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면은 소비를 하지 않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래가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장 어떤 소비를 줄이게 되고, 주머니를 닫게 되죠. 예, 그러면 내수 경제가 네. 얼어붙는 겁니다. 자, 이래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는 거고, 그럼 뭐 실제로 합성동에 가보시면 공실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그러면 예전 같으면 공실이 늘면 다른 또 업주들이 또 들어왔는데 네. 지금은 업주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공실이 장기화된다 이야기죠. 네. 그래서 재투자를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좀 그리 보시면 되겠고요. 뭐 롯데백화점이 최근에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 인근의 우리 어시장 상권이 롯데백화점 때문에 사실상은 큰 도움을 받아왔거든요. 창동도 마찬가지고. 백화점을 이용하던 분들이 창동도 가고 자연스럽게 어시장도 네.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직접적으로 보면 롯데백화점이 폐점하면서 그 인근의 상권이 더욱더 좀 무너졌죠. 위기로 몰리는 뭐 그런 것을 피부로 절감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회장님께서도 롯데백화점이 문을 닫으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말로 큰 영향을 받았죠. 저희들도 제가 음식점을 하지만 네. 이런 위기를 처음 겪어봤어요. 아, 매출이 한 40% 50% 줄더라고요. 롯데백화점을 좀 배점이 왜냐면 그렇군요. 그 소비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비 패턴이 있는데 그 소비 패턴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롯데백화점 백화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입주에 있는 200명, 300명 보험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아, 거기에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1차, 2차의 어떤 그 산업 구조가 무너져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는 지금 생태계가 무너져 버렸죠. 네. 거기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롯데백화점 폐점 이후에 이 무너진 상권을 어쨌든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네. 상권을 살 수 있는 계기 마련해야 되는데 상인의 힘은 부족하거든요. 이게 이제 정부나 지자체나 네. 좀 움직여주고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고 지금 저희들 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인회는 지금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산상인회. 자, 그래서 그런 힘을 좀 보태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구 시즌은 좀 붐벼야 하는데 지금 또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뭐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올 시즌은 뭐 울산 대체구장에서 진행을 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울산으로 옮겨간다. 지금 그 임시적으로 잠깐 머물러 있는 영구히 지금 NC가 울산으로 옮겨가지 않느냐 그에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최고 염려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군요. 근데 각 지금 창원의 어떤 우리 NC 파크를 지지하고 네. NC 다이노스를 지지하고 그 야구를 사랑하는 특히 마산하면은 야구거든요. 그렇죠. 그 역사가 굉장히 그렇죠. 깊어요. 100년이 깊습니다. 네. 근데 그 100년이 깊은 야구 유수의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는 이게 저희들이 또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상인들 그리고 지지해 주신 이분을 여기를 뒤로 하고 배반을 하고 속된 말로 그렇게 그 NC가 울산으로 옮겨간다. 굉장히 저희들 낙심을 하셨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 상권도 좀 살려주면서 팬들 입장도 좀 헤아려 주면서 이게 단순한 네. 그 이해관계, 이권관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공익 네. 거기에 대한 좀 접근해야 되는데 NC가 솔직히 사회공헌도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게임 회사로서의 어떤 사회공헌도 부분은 얼마나 네. 좀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지 않느냐. 좀 NC 구단 측에서 보러보는 저희들 그 시민들하고 얼마나 또 공감을 하고 있는지 네. 또 합의를 하고 있는지 다른 타구단하고 했을 때 어떤 그 창원 시민들과 팬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충분히 한번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챙겨볼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뭐 지자체나 시설공단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뭐 야구장에 안타까운 사고가 안 있었습니까? 어떤 희생되신 분의 명복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빌어드리고요. 야구장 개장이 사실 늦어지면서 뭐 앞서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인근 지역 산호동, 뭐 합성동, 뭐 양덕동 또는 뭐 창동, 오동동까지도 영향이 있겠죠. 인근 지역 상인들이 정말 어려운, 그러나도 경제가 어려운데 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고요. 지금 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짚어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야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100%그 안전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구장 개장을 얼마나 신속하게 그렇게 이루어낼 것이냐. 왜냐하면 이렇게 야구장 개장이 지연되면은 상일 회장님 걱정하듯이 이렇게 NC 구단의 연고지 이전도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이 또 현실화될 위험도 상당히 높은 거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야구장을 개장해야 되는 저 그런 문제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 있다 봐집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NC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살의 부활을 위해서 청년층의 적극 유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유입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예, 조금 이렇게 시간 되면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 해성동에 5명, 합성인동에 6명, 봉암동에 7명. 이게 우리 시민 여러분 무슨 숫자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이 안 오는데요. 2023년도에 우리 마산 지역의 신생아 출생아 수입니다. 아,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적은 정도가 아니겠죠, 심각하게 그죠? 한 개의 보이는데. 동에 뭐 네. 5, 6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상상이 가겠습니까? 자, 이것은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우리 마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창원 성산구가 청년 인구가 27.2%입니다. 우리 마산은 20%거든요. 네. 자, 그야말로 마산이 이미 청년들이 지금 떠나왔고 또 떠나가는 그런 도시로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더 반면에 우리 고령화 비율,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비율이죠. 고령화 비율은 마산이 25%입니다. 초고령 사회라 그러면은 20% 넘은 초고령 사회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마산이 고령 사회가 되고 청년들이 떠나가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년들이 어떻게 돌아오는,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두 가지다 봅니다. 하나는 일자리, 하나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출 자유지역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린 스마트 산단이나 노후 거점 산단을 개조를 해가지고 정말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R&D 연구센터나 AI 산업,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 산업, 이런 다양한 일자리들을 마산에서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역 경기가 좀 살아야 시민도 살고 나라도 살 텐데 마산의 부활 바라면서 마지막 한 말씀 좀 남겨주시죠. 지금 젊은 층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 젊은 층 인구를 어떻게 유입을 시킬 것이냐. 제가 아무리 봐도 대안을 내세운 거나 외국인 진화거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외국인, 자원국가 산단에 한 7만 정도의 외국인이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런 자원국가 산단에서 일어나지만 소비는 기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이 지금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친구들은 또 상대적으로 집세가 좀 약한 산호동, 창동 이쪽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들 30대, 20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예, 그래 외국인 진화거리를 만들어서 네. 최소한 그 친구들이 어떤 소비를 하는데 불편하지 없도록 네. 저희들 그렇게 창원시 상권화산을 재단하고 저희들하고 그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하고 제가 협약을 가졌습니다. 네. 가졌는데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창동을 한번 뭔가를 변화를 한번 주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보니까 앞으로 마산이 풀어야 할 숙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산의 상징과도 같은 부활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슈플러스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